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가 영화에 대한 내 사랑을 망쳐놨으란 제목의 미국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게시글을 살펴보고 이 게시글에 달린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넷플릭스 스웨덴 드라마 오래살인을 보려고 시도했다가 2위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짧고 넷플릭스 1위를 했다고 해서 몰아보기로 시도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지루하더군요. 과거에 미국의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나 트랜스포머 시리즈도 꽤 재밌게 봤는데 요즘은 넷플릭스에 올라와도 끝까지 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똑같은 내용을 주인공만 바꿔서 과도한 CG로 계속 사골 우려먹듯 계속 우려먹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서양 미디어를 보면 신선함이 떨어지고 감성적으로 울리는 영화 드라마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플리스페트롤 순위에서 서양 영화 드라마가 순위에 올라와도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 순위들이 양치기 소년처럼 클릭만 하게 만들고 클릭하면 항상 실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분이 우리나라 시청자뿐만 아니라 서양권 시청자들도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레딧에 올라온 게시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을 봤어요. 볼 때마다 울었던 영화입니다. 저를 울리고 모든 감정을 쏟아내게 하는 영화는 3편이 더 있었어요. 위의 영화와 어바웃 타임, 말리아나,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캐릭터에 대한 몰입감과 이야기의 깊이, 마지막에 가서 캐릭터에 대한 애착이 서양 영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번에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을 보면서도 왜 예전처럼 즐겁지 않는지 생각해봤고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기생충, 살인의 추억, 장화홍련을 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영화는 스토리텔링과 결말의 만족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을 보면서 더 이상 예전 감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간을 낭비한 기분입니다. 왜 우리가 한국의 무시무시한 영화에 계속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스토리인데도 이상하게도 볼 가치가 있어요. 다음은 이 게시글에 달린 미국 영어권 네티즌 반응입니다. 제 생각에 한국 영화에는 인간적인 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12편의 한국 영화를 봤는데 다 울면서 봤습니다. 그들이 묘사하는 인간의 감정이 정말 현실적이고 공감이 가서 캐릭터에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아시아 영화가 인간적인 면이 더 강하게 부각되더군요. 일본과 태국, 중국 영화도 그래요. 한국, 중국, 일본은 영화 드라마가 그 점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태국 영화는 본 적이 없고 드라마는 비슷하더군요.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다른 아시아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작품은 별로던데 한국 작품은 재밌어요. 이유는 요즘 모두가 한국 드라마를 베끼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한국 작품이 더 잘 맞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너무 길고 연기가 별로입니다. 모든 내용에 동의해요. 또 내가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지 한국 작품에 음식 먹는 장면이 나오면 그렇게 좋더군요. 맞아요. 한국 드라마 보다 보면 항상 배가 고파집니다. 위에 언급한 한국 영화들은 너무 무거워요. 가벼운 영화 보고 싶으면 바르게 살자를 추천합니다. 바르게 살자 이 영화 완전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입니다. 국제시장도 추천합니다. 보고서 그 후유증이 진짜 심해요. 국제시장은 이미 내 리스트에 있는 영화네요. 한국 영화는 너무 볼 게 많아서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때문에 이제 할리우드와는 멀어졌어요. 이러는 게 나만이 아니구나. 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나서 이제는 한국 영화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어. 한국 작품 보느냐고 내가 좋아했던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시리즈는 몇 달이나 못 봤어요. 저는 중국 드라마 보다가 한국 드라마에 빠졌어요. 특히 복수 스릴러 장르, 스칸디나비아가 그런 장르를 잘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한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더군요.
저는 2019년 이후 특히 팬데믹 기간 때부터 한국 작품만 보고 있어요. 나도 한국 영화 진짜 사랑해. 일주일에 4편씩 본 적도 있을 정도니까. 근데 내가 비교한 작품은 서양의 최고 수준은 아니야. 한국 최고 작품과 비교해서도 좀 질적으로 떨어져서 공평한 비교는 아니야. 시간을 두고 보게 되면 한국에도 질이 떨어지는 영화가 있어. 하지만 진정 최고 수준의 영화가 한국에 있다는 건 동의해. 쓰레기 미국 영화 올드보이가 톨걸과 같은 미국 영화보다 훨씬 인간의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해준다. 올드보이와 톨걸을 비교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 매우 공감 가는 글이야. 보통 서양 영화는 너무 직설적이고 반전도 별로 없어.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도 그 상황이 슬픈 거지. 영화 내내 너무 밋밋하고. 그런데 한국 영화는 보는 사람의 감정을 극도로 끌어올리더라고. 위에 글을 보니까 대부분 스릴러 영화를 즐겨보는 것 같은데 다른 장르도 꼭 보길 바래. 한국 영화를 보면서 울고 싶어? 그럼 7번 방의 선물 추천한다. 한국 영화에 진정으로 울면서 공감하고 싶다면 소원을 봐야 한다. 소원하면 딱 한 장면이 떠올라. 엄마가 했던 말, 왜 자기 딸이어야 했는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안 되는지, 인간의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는 작품 같아. 나도 소원, 영화 보고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나는 도가니를 추천해. 한국 영화를 즐겨보지만 더 공감하는 건 한국 드라마야. 2017년에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캐릭터, 스토리라인, 연출, OST까지 완전 다른 차원이었어. 지금은 할리우드나 다른 나라 콘텐츠는 거의 접하지 않게 되었을 정도야. 지난 10에서 15년간 할리우드 영화 수준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요즘은 한국같이 비영어권 국가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더라고. 내가 마지막으로 영화관을 갔을 때가 바비, 오펜하이머를 더블로 보러 갔을 때. 솔직히 그냥 집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볼 걸 후회했어. 더 이상 극장 가지도 않아. 맞아, 나도 할리우드 영화는 멀어졌어. 한국에서 뛰어난 영화가 많이 나오지만 할리우드와 비교해서 이상하게 무시되는 것 같아서 그게 짜증날 정도야. 서양 영화보다 한국 영화가 확실히 공감이 간다. 더 감정을 파고드는 것 같아. 감정적인 내용을 좋아하면 내 머릿속에 지우개는 꼭 봐야 한다. 난 파이란을 보고서는 다른 서양 갱스터 영화에 흥미를 잃었어. 최민식의 그 감정 연기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거야. 파이란은 느린 전개의 영화야. 기대 없이 보는 게 가장 좋아. 근데 나도 추천하는 영화. 난 파이란 보고 완전히 감정적으로 무너졌었는데 서울에서 시카고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그 영화를 봤어. 그 당시 한국어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영화 속의 상실감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었어. 스크린에서도 다시 보고 싶더라고. 확실히 지금도 생각나는 영화였어. 한국 영화에 입문한 후에는 서구 미디어에 대한 인내심이 더 없어진 느낌이 들어. 더 작품 보는 기준이 높아졌어. 할리우드 영화에서 멀어진 게 벌써 몇 년 전. 심지어 우리나라 영화도 안 보고 있을 정도야. 한국 영화 드라마 접하고서는 다른 나라 작품이 재미없어졌어.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는데 피아니스트의 토마스 쿠레치만이 송강호 주연의 택시 운전사에 나온다. 택시 운전사는 실화 바탕의 영화인데 굉장히 감동적이야. 확실히 내가 보는 비한국 영화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프랑스, 홍콩, 일본 영화도 한국 영화보다 떨어지니까 지금은 한국에서 고품질 작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택시 운전사 처음 봤을 때 며칠 동안 계속 생각나더라고. 너무 인상이 깊어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찾아볼 정도였어. 울고 웃고 또 인류에 대한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끼고 싶어? 그럼 군함도 추천해.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야.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에 입문했어. 최근에는 나쁜 엄마, 무브트헤븐을 보고 엄청 울었어. 나빌레라도 보고 있는데 역시 감정적 자극을 주는 드라마야. 예전에 한국, 일본 영화는 가끔 보는 정도였어. 근데 팬데믹 기간에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완전 중독되었어. 지금도 여전히 서구 작품을 보지만 확실히 한국 드라마 영화가 더 좋아. 2011년에 한국 작품에 입문한 후에는 할리우드와는 작별, 첫 작품이 시티헌터였는데 완벽했어. 그 다음이 악마를 보았다였어.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니 반갑다. 한국 영화는 결말이 참 비극적인 작품이 많은 것 같아. 마지막에 보는 사람 마음을 찢어놓는데도 계속 보게 돼. 내 생각에 한국 영화는 할리우드 공식을 따라가지 않아서 더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 항상 선이 악을 이기는 할리우드 공식. 한국 작품은 오히려 선이 악에게 패하는 결말도 많고 이겨도 동화 같은 행복한 결말은 아니야. 추격자, 악마를 보았다, 올드보이로 처음 한국 영화를 접했는데 보고 나서 내가 뭘 본 건지 진짜 놀랐던 기억이 떠올라. 솔직히 나도 완전 똑같아. 자막 읽는 게 힘들 때만 가끔 할리우드 영화 보고 있어. 확실히 한국 영화는 할리우드와 템포가 다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느낌이야. 그래서 캐릭터가 고통받는 장면도 더 제대로 보여주고. 할리우드는 드라마 장르보다 SF, 판타지, 슈퍼히어로, 액션 영화에 더 집중. 반면에 한국은 드라마 장르와 호러 장르에 더 집중. 할리우드는 보면서 울 작품이 거의 없는 게 당연해. 승리호 본 적 없지. SF 코미디 장르인데도 보면서 여러 번 눈물이 났어. 진짜 울고 싶다면 하나 추천할게. 무브 투 헤븐.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인데 매 에피소드마다 눈물이 나와. 나도 완전 비슷해. 할리우드나 우리나라 작품 많이 보려고 하는데도 이제 한국 작품과 너무 비교되어서 보기 힘들어졌어. 지난 10년 동안 나를 유일하게 울게 만든 영화 하이제킹. 한국 영화의 힘은 캐릭터에 공감하게 만드는 시나리오에 있는 것 같아. 나도 이제 더 이상 할리우드 작품을 즐기지 않아. 이제는 울고 싶거나 행복해지고 싶으면 바로 한국 작품을 보고 있어. 댓글 반응 잘 보셨네요. 제가 항상 넷플릭스의 순위를 엉터리라고 말하는지 이 댓글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아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서양 시청자들도 할리우드를 흉내만 내는 서양 미디어의 식상을 느끼고 있고 K드라마, K영화의 신선함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들이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넷플릭스 순위를 장악한 K드라마 순위를 밀어내기 위해 순위 집계 방식까지 바꿔가며 미드 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란 인위적으로 유행을 주도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로벌 OTT들의 꼼수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증명이 될 것입니다. 정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